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에 그 신문과 SNS를 크게 달구었던 서해 의료지도원 이모 씨 47세 사망사건과 관련한 기사를 한번 제가 쭉 훑어봤습니다. 물론 추석 연휴로 인해서 언론이 보도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지난 신문을 제가 참고를 해봤습니다. 북한군의 총격에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시신을 찾기 위한 수색에 민간 어선까지 동원됐다고 합니다. 인천해양경찰서는 28일 북한군의 총격으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이 모 씨의 시신과 소지품을 찾기 위해서 연평도 인근에서 조업 중인 어선의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어총대장 신모 씨는 협조는 받았지만 생업을 접고 우리가 협조할 수는 없지 않느냐. 조업 중이니 조업이나 끝난 뒤에 도울 예정이다.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런데 무려 이 수색에 동원된 우리 전력을 보니까 해경과 해군 함정 36척, 어업지도선 9척, 선박 45척, 항공기 6대가 투입되었습니다. 또 해경은 500톤급 함정 4척, 300톤급 3척, 소형 함정 6척 등 모두 13척이고 항공기 2대를 투입했고, 해군은 호위함 1척, 초계함 2척, 고속함 4척, 고속정 11척, 고속단정 5척 등 23척과 항공기 4대를 투입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다에 그냥 빠진 것도 아니고 총을 맞았고, 그리고 기름이 부어져서 불태워진 그 시신이 바다로 예를 들어서 정처 없이 떠돌아다닌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장 피냄새를 맡은 그 바다 생물들이 올라와서 달라붙어서 먹어 치울 겁니다. 그러면 이미 흉하게 이게 변했을 겁니다. 저도 울릉도와 독도 사이에서 제 친구 한 명이 수상 심해 다이버로 활동하다가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그래서 좀 열흘 정도 지난 다음에 그 시신을 찾았는데 눈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다 찢겨버렸습니다. 뜯어 먹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여러분들도 언론을 접했지만은 이모 씨가 자진 월북을 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잔뜩 긴장해 있는 북한 해군에게 승선하지도 못하고 해상에 그대로 부유물처럼 떠 있는 상태에서 6시간 신문을 당하고, 그리고 북한군들이 위에 기름을 부어버리고 불을 질렀다. 이 참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언론 그동안 보도된 거 보면은 대통령은 33시간이 지나도록 아무 말도 없었다. 세월호 사건 때 박근혜 대통령은 제때 보고를 받았죠. 사후 조치는 미흡했다고 할 수 있죠. 그런데 7시간 동안 뭐 했느냐고 그렇게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고, 결국 박근혜 대통령은 7시간의 언덕을, 고비를 넘기지 못하고 그냥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났잖아요. 지금 우리 대통령도 정말 가만히 계셨기 때문에 뭐 했느냐고 이렇게 묻는다면은 참 대답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모 씨가 자진 월북했다 이렇게 지금 계속 몰고 가다가 이모 씨의 형이 월북 아니다, 월북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 이유를 밝혀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의료지도선입니까? 소속 부서에서는 이 사람이 인터넷 도박도 많이 했고 또 동료들에게 돈도 많이 빌려갔고, 그래서 빚이 한 3억 3천인데 이 빚을 갚지 못할 것 같으니까 물론 그런 뉘앙스로 월북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빚이 많으면 월북을 해야 되는 겁니까? 월북하고 나면은 그럼 남은 유가족들은 그 부채에 대해서 상환할 책임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우리가 어떤 사건이 생기면 우리나라는 감정적으로 몰아가니까 이성과 지성이 개입될 끈덕지가 없어요. 모두가 다 그래요. 모두가. 제가 오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1996년 9월부터 10월 사이 지금 이때입니다.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잠수정이 강릉 그 안인진리 해변에 좌초된 것을 택시기사가 발견하고 신고함으로 인해 가지고 무장공비가 침투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그들을 소탕하고 진압하는 과정에서 우리 군경 민간인이 많은 피해를 입었고, 또 이때가 추석 또 끼고 있었고, 또 이때 그 송이를 따야 되거든요. 송이를 따서 그 먹고 사는 그러한 그 임업 활동가들은 대간첩 작전 때문에 산에 들어가지를 못하니까 송이를 따지 못해서 또 그냥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무장공비들이 칠성산을 지나가지고 그 휴전선을 넘어서 DMU지로 이제 월북할 계획을 가지고 계속 인제 지나서 그 황태덕장 지나서 그 소머리 곡산이라는 곳까지 갔다가 그 쌀이나무를 베고 있는 표일병을 발견하고 사살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그 되돌아 내려오다가 그 용대리 계곡에서 전투가 벌어지고, 그때 그 3군단 기무부대장 오영환 대령께서 그 현장 족적 감식하다가 어둑해진다 그 다음인데 후레시불로 족적 발견한다고 이렇게 휙휙 하면서 가시다가 바로 약 한 20m 전방에 숨어있는 그 웅덩이에 숨어있는 무장공비로부터 정조준 사격을 당해서 거기서 전사하시는 정말 그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때 쌀이나무 하던 그 표일병이 살해가 됐는데 부대에서는 이 표일병이 없어지니까 탈령이다, 자꾸 탈령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탈령의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도 무조건 탈령으로 몰고 가는 거지. 이게 참 은닉성과 은밀성을 주 임무로 하는 우리 군의 입장이나 지금 뭐 해경이나 저 의료지도원도 마찬가지잖아요. 국민들이 보고 있는 공개된 장소는 아니죠. 유혹을 상당히 많이 받아요. 어떤 사건이 생기면은 일단 미봉책으로 자기 부서와 자기 조직에 유익이 가도록 이제 발표를 해버리는 그러한 유혹을 참 많이 받게 됩니다. 그 누구나 이제 그런 유혹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유혹을 받을 때 정확하게 진실을 밝혀줘야 됩니다. 결국은 나중에 다 드러나고 밝혀지는 것이거든요. 이 표일병은 어떻게 발견이 됐느냐. 마지막에 이광수가 생포되어가지고 얘가 진술을 했고, 또 표일병의 옷을 추우니까 자기들이 입고 다녔어요. 그것까지 이제 진술을 한 겁니다. 사실 이게 훈련이 잘 되지 않은 부대는 자칫하면 거짓말을 하게 되고 전과도 그 위로 보고하게 됩니다. 그때 그 홍천과 양양을 연하는 거기에 차단선을 쳤던 많은 부대들 중에서 어떤 부대는 낚시 바늘을 달아놓으면은 무장공비들이 몰래 지나가다가 걸려서 빼느라고 허부적거릴 때 바로 사격을 하면 잡을 수 있다. 이렇게 어떤 사람이 아이디어를 제시했는데 그걸 믿고 실제로 춘천, 홍천, 원주의 낚시 바늘과 낚시 시설은 거의 모조리 사서 갔다가 산에 갔다 이제 매달아 놨다. 그러한 우화 비슷한 얘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특전사 아마 3여단 같은데 거기서 이제 대열을 이탈한 병사가 혼자 계속 산속을 가다가 보병들하고 이래 섞이게 되었는데 거기에 무장공비가 나타난 거예요. 2명이. 그래서 보병들이 우왕좌왕 하는데 특전용사는 침착하게 조준사격을 해서 아주 단번에 2사람을 사살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그때 얘기했던 말이 우리 특전용사는 대열에서 낙오를 해도 무장공비보다 더 세다. 그런 얘기들이 그때 있었습니다. 참 많이 그 인구에 회자됐습니다. 물론 이거는 공식적으로는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용대리 계곡에서 오영환 장군이 그 전사하고도 그때 그 병력을 지휘했던 연대장 한 분은 그러니까 상박이 아니고 하박에 이제 그 공비가 쏜 그 총탄이 지나가면서 스쳐 맞았죠. 그러면 이제 일반적으로 국민들은 연대장 정도 되면 거기서 진두지휘를 해서 적을 제압하기를 바랐는데 이 사람이 먼저 부상당했다며 현장을 이탈해버렸어요. 마지막에 농공 행상하고 그 표창할 때 이 사람도 표창을 받았습니다만 많은 사람이 수근수근 그랬죠. 현장에서 부하를 두고 말이 이탈이지 도망간 거 아니냐. 도망간 지휘관에게 무슨 상을 주느냐. 또 이렇게 수근수근하고 함합항에 올랐던 적이 있습니다. 사실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뭐 말을 하고 하려면 끝이 없어요.
공직에 있는 사람은 그러한 유혹을 받더라도 그 정의를 내세워야 되거든요. 국민의 입장에서, 국가의 입장에서, 군의 입장에서 올바른 그 얘기를 해야 됩니다. 자꾸 거짓말을 하고 감추기 시작하고 자기들에게 입맛이 맞는 얘기를 하게 되면은 결국은 국민들이 손해봅니다. 국민들이요. 전쟁이 나면 사실 국민들은 안 죽는 게 아니고 국민이 더 많이 죽습니다. 고성능 살상 무기를 쏘아대면요. 저기 뭐 가칠봉이나 뭐 대성산이나 접근산이나 그 뭐 가막산이나 이런 데를 쏘는 게 아니고 후방에 많은 사람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을 향해서 쏘거든요. 서울을 쏘거나 뭐 안양을 향해서 발사를 하거나 더 고성능 장거리 확인은 부산, 대구 이런 데 이제 타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무너지는 것이죠. 사실 국민들은 더 많이 죽습니다. 우리 6.25 전쟁 소설, 대하 소설이죠. 남과 북, 홍성은 작가의 남과 북에 보면 전쟁은 두 개의 전선이 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세 개의 전선인데 군인들이 싸우는 그 전선이 하나 있고 후방에 국민들이 싸워야 되는 전선이 있고 또 국민 중에서 여성들이 싸워야 되는 전쟁터가 또 있다. 많은 살인, 강간, 간음. 사람들이 전쟁이라는 위기 상황에 몰리면은 성욕이 발동이 됩니다. 소나무도 보면은 죽기 전에 솔방울을 많이 맺고요. 우리 전쟁 중에도 얼마나 많은 그 신생아들이 태어났습니까? 제가 그 작년에 대구에 들렸다가 대구 압산공원에 가니까 나이 많은 여성부터 적은 여성까지 9명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 누님들 이게 무슨 모임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자매들 모임이야. 아니 자매들이 이렇게 많아요? 많지. 여기서 전쟁 중에 난 사람도 있어. 누군데 저 제일 막내야. 어떻게 났어요? 그러니까 거제도 포로 수용소 그 학교에 교실에 전부 집단 수용이 됐는데 어머니가 이 산기를 느끼고 산통이 오니까 남자들은 다 나가게 하고 여성들이 강강수월래 하듯이 삥 둘러 앉아서 그 산모의 그 산통을 도와주고 그 아기를 받았는데 세상에 그 아기가 글쎄 저 애란 말이야. 제가 제일 예쁘지. 이렇게 그 얘기를 하는 정말 그 9분의 그 자매들 있었습니다. 저도 거기서 전쟁사를 얘기하면서 마산 진동리에서 태어났다고 하길래 진동리 전투를 얘기했더니만 아니 어떻게 본 것 같이 얘기를 하시네 그러더라고요. 이와 마찬가지로 정말 국민들도 큰 애로와 고초를 당해야 됩니다. 전쟁 중에 거제도 가서 그 출산을 할 정도면요. 전쟁이 일어나고 합방을 해서 아이가 생겼다는 그 증거 아닙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면은 군인들에게 신사가 되기를 원하지만은 군인들은 실제로 신사가 되기 어렵습니다. 왜? 자기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는데 정말로 신사가 되기 위해서는 기사도가 되기 위해서는 엄청난 내공과 엄청난 훈련이 필요한데 현실적으로 그러한 훈련이 이루어지지도 않고 또 전쟁을 그 일으키는 사람들은 고금을 막론하고 빼앗아라. 점령하고 나서 점령지에서 있는 모든 것을 빼앗아 너가 가져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은 피해를 보는 것인데 전쟁이 나서 당하는 피해는 참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평시에는요, 정말 국민들의 그 생명 하나하나를 고귀하게 여기고 정말 귀하게 다루어야 안 됩니까? 사건이 벌어졌다고 물론 도박을 해서 도박 빚에 고민을 하고 월북했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요. 그러나 밝혀지기도 전에 미리 지레짐작해서 이렇게 성공을 하는 그 우리 정부 부서의 태도는 아주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추석 연휴가 이틀 남았습니다. 추석 끝나고 나면 좋은 날이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